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 라이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여러 가지 홍보 매체 가운데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고 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라이브, LIVE,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문자로 되어 있는 모든 표식을 우선은 그 글자의 뜻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제목에서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란 집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곳에서 사무를 보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그곳에서 기거하는 그러한 시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란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관저가 있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이라고 하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면 그냥 근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저 이러니까 저택, 그래서 조금은 계급주의적인 색채가 보입니다. 그러면 집 사자를 써서 관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에서 청와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청와대이겠죠. 청와대가 아니면 청와대라고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애매한 이름이 붙어 있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했으니까 이 방송의 주어는 아마도 청와대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인간이 나온다면 인간은 청와대일 수 없죠. 그러면 인간이 나오면 그는 주인공인 청와대를 해설하는 해설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러나 변함없이 청와대이죠. 청와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되면 제목 자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1시 50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11시 50분은 물론 시각 표시, 시, 분 이러한 때를 나타내는 표시이지요. 그런데 11시 50분은 하루에 2번 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후 11시 50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오후 11시 50분에는 공무원이 퇴근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인 공무원이 더 이상 청와대에서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공적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오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다면 오전 11시 50분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11시 50분은 11시 50분인데 그리고 그것이 오후가 아닌 오전인데 누구의 11시 50분인가? 그 부분도 결정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그랬으니까 청와대의 오전 11시 50분이 되겠군요. 그러면 청와대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오전 11시 50분은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은 이 오전 11시 50분의 관공서, 그곳의 풍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11시 50분은 오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때라고 할 수 있죠. 12시부터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오전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근무하는 장소를 떠날 준비를 하는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때의 청와대 이것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라이브가 붙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라는 것이 국민들의 주목을 끌죠. 이 라이브라는 것은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 라이브니까. 그래서 이 라이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이 화면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오전 11시 50분이 되겠죠. 지금 이곳에서 이곳은 바로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습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는 제목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그 영상을 한편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2017년 11월 16일자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제목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제목은 두 개인데 1. 포항 지진 상황 2. 수능 연기 결정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영상을 보면 영상을 보는 사람을 시청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영상은 이름에 청와대입니다 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이 될 수 없죠. 사기업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 오락물을 방영하는 그러한 방송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은 이러한 방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의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대상은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아니라
국민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작은 제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작은 제목을 보고 다음과 같이 기대를 할 겁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에서는 포항 지진 상황을 다룬 청와대 라이브를 보여주겠구나. 둘째, 수능 연기 결정 과정을 다룬 청와대 라이브를 보여주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청와대 라이브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라이브가 아니라 일반 뉴스와 같이 정보라든지 또 어떤 자료라든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면 라이브라고 하지 않았겠죠. 영상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대사입니다. 멘트라고 하죠. 그 화면에는 여성이 한 명 나오는데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첫 문장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시작할 때부터 웃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선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포항 지진 상황, 또 수능 연기 결정 과정, 이러한 것을 청와대가 국민에게 알려주는 입장에서는 마음도 무겁고 또 걱정스럽고 매우 진지한 그러한 상황일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이상하고 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나오고 부상자도 생기고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하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연기되었죠. 그런데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은 일단은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웃는다 하는 이상한 룰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웃고 사고로 다친 사람도 웃고 이러다가는 상갓집에 가서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것 같이 보입니다. 웃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웃으면서 한 부분이 안 어울린다. 그건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죠. 청와대가 청와대입니다를 할 때 사실은 안녕하세요와 같은 이야기는 좀 군더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제목을 그대로 한번 읽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이 진행하는 사람이 고민정 씨로군요.
청와대 부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와대는 일반 오락을 하는 방송, 그러한 방송국을 개설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소프트한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격식 없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하더라도 관공서는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의 업무로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진행을 하는 자기 자신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떻게 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청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은을 빼야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고민정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는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직원이 나와 있을 텐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의 부대변인은 고민정이라는 사람으로만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이 있지 않는 한 청와대 부대변인이라면 그 고유명사는 밝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대통령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럴 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보통 이렇게 쓰죠. 그것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면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 씨라는 것은 다 안다고 보아도 되겠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의 어떤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씨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 때 그 나라의 신문에 사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 있어도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굳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도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얼굴 사진이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때 이름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어떨 때 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2명 이상 있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에다가 고유명사를 붙여주는 것이 유용하겠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을 때 줄줄이 달아놓는 것은 정돈된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고유명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진행자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계속 이 사람이 진행을 한다면 이러한 설명 또한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듀서가 누구이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이고 하는 그 말미의 그 소개에 넣으면 족하고, 시작을 할 때 프로그램의 도중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역시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진행자가 둘 이상이라면 청와대의 부대변인이 진행할 때도 있고 대변인이 진행할 때도 있고, 그렇다면 부대변인입니다 하고 소개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고 보면은 두 번째 문장은 거의 통째로 빠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라고 한다면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은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죠. 다른 날과 동일하다면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다른 날과 동일하다면 그 경우에 오늘도라는 어구를 통째로 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과 아마 무엇인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때 국민 여러분이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청와대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본 성격과 그러한 방송을 운영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죠. 이 프로그램이 고민정 씨 개인의 홍보와 개인을 알리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개인이 무엇인가를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싶은 그러한 용도라면, 1인 방송이라면 이와 같은 소개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청와대를 대표하는 듯이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것은 잘못된 소개 내용입니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생물체인 인간이 인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의 주어는 청와대여야 하고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고친다면 11시 50분 청와대 앞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번 라이브는 청와대 앞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본 제목과 서로 잘 어울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의 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대통령의 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다음 대사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기는 하지만요,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함께 따져보기로 하죠.
날씨가 무척 춥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지만요 라는 말은 그러나 라는 뉘앙스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나온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날씨가 무척 춥다 하는 것과 방향이 좀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대개 동작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활동하려는 의욕도 좀 줄어들죠. 그런데 하지만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고 뒷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러면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의 반대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과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로부터 들을 소식은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힌트를 줍니다. 소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하기로 하죠. 그저 라고 하면 마음 놓고 한없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분명하다, 뭐뭐인 듯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한없이 뭐뭐 하는 것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을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 이것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 이 뜻을 차근차근 추적해 보기로 하죠. 일단 이것은 웃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러면 웃다 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웃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웃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면 웃는다, 과거형은 웃었다, 그리고 미래형은 웃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웃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웃을 수 있다. 가능하지 않으면 웃을 수 없다. 이렇게 둘로 나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웃다의 현재, 과거, 미래형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은 일단 가능해야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웃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현재, 과거, 미래 이러한 것들과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웃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웃다, 웃는다, 웃었다, 웃을 것이다. 이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분류를 해 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웃을 수 있어야 웃는 것이 가능할 때만 웃을 수 있다라고 쓰는 것이 참이 됩니다. 그렇죠? 웃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웃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웃을 수 있다 고 쓰면 그것은 거짓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짓이 아니라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가능과 불가능에서 다시 그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서 제한을 해보죠. 그러면 웃을 수 있다와 웃을 수만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기로 합시다. 둘로 나눴을 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웃을 수 있고 웃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러나 웃을 수만 있다, 그러면 웃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웃을 수만 있다, 그 경우는 웃을 수만 있고 웃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표현을 함께 논의해 보죠. 웃을 수만 있다, 웃을 수 있다,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웃을 수만은 없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는 능력의 문제였는데 능력에 있어서의 범위, 이런 것이죠. 이번에는 제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만 있다 하는 거하고 웃을 수만은 없다 하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웃을 수만 있으면 그 경우에는 웃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웃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웃는다로 나타날 겁니다. 웃는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웃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웃는다, 웃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웃기만 한다. 웃을 수만 있으니까. 그렇죠? 웃을 수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웃기만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웃을 수만은 없다를 보기로 하죠. 웃을 수만은 없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웃을 수만은 없다. 이것은 조금 전에 웃을 수만 있다, 이것을 웃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풀이를 했죠.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 보죠. 웃을 수만은 없다. 이것은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에다가 뒤에 만은 아니다를 붙여주면 같은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웃을 수만은 없다 라는 것은 웃지 않을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결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웃기만 한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표현을 단계별로 풀기 위해서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짚어왔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우리 말이지만 말은 논리 법칙이고 이렇게 빈틈없이 차근차근 엮어져 있는 시스템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웃다에서 시작해서 웃을 수 있다, 웃을 수만 있다, 웃을 수만은 없다 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다시 느린 속도 그대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또 메모도 좀 해보고 하면은 단어의 뜻을 또 문장 어구의 뜻을 풀이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바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웃는다 하는 것이 1, 10, 100, 1000, 만 가운데 9999이고 웃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만 가운데 1인 것이 합쳐져 있는 것. 그것이 웃을 수만은 없다. 그것이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 가운데 9999 확실히 웃는다 하는 것은 좋은 소식, 신나는 소식, 행복한 소식, 부러운 소식, 즐거운 소식 이러한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 가운데 1에 해당되는 것, 웃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소식, 이러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확실히 웃는다가 9999 그리고 웃지 않는다가 1일 때 그 일은 나쁜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조합이 깨어지고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웃지 않는다는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웃을 수 없어서 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지 않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만 가운데 1을 차지하는 웃지 않는다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지닌 웃지 않는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웃을 수만은 없다 라는 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쓰인 예문. 웃기지만 마음 놓고 웃을 수만은 없다. 2017년 11월 16일 스포츠투데이에 나온 그 표현입니다. 그룹 내부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경향신문. GS 엔텍의 선전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더 벨.
관객수 200만 돌파. 이런 흥행 돌풍에도 웃을 수만은 없다. 경인일보. 고액 연봉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뉴스원. 하지만 빅 히트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서울신문. 이 웃을 수만은 없다 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줄 소식은 무엇일까? 궁금하게 여기겠죠.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 소식의 정체를 드디어 드러내놓습니다. 바로 포항 관련 지진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를 청와대 부대변인이라고 밝힌 진행자는 포항 관련 포항 지진 소식을 웃을 수만은 없는 소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액 연봉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관객수 200만 돌파 흥행 돌풍에도 웃을 수만은 없다 하는 바로 이 웃을 수만은 없다는 앞자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포항 지진인 것이죠. 청와대 부대변인은 포항 지진 소식에 웃을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고 신나는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 구사 능력, 이런 실력이 아나운서 출신의 국어 실력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부대변인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걱정들이 많을 텐데요.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라는 표현은 이것은 리던던시라고 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와대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청와대는 대통령 1인만이 헌법적, 법률적 기관으로서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청와대에는 저희들이라는 말이 쓰일 수 없는 곳이지요. 대통령 한 명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라고 하는 그 사람, 인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 대통령 1인이라는 것을 대명사로 받을 때 인칭대명사로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시대명사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그것
이것은 법률상 지위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것이라는 것을 각국에서 관례상 he, he 또는 her, her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청와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과 같은 그러한 그 호칭을 그 대명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복수형 대명사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어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대통령께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식의 표현은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서 틀린 어법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국민 앞에서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는 경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 바른 글쓰기, 바른 말하기인 것입니다. 참고로 부대변인이 저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자기 자신이 청와대의 일원이라고 또 대통령 한 사람, 부대변인 한 사람 이렇게 나란히 동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부대변인은 청와대의 입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은 한 명의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바른 표현이 될 길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마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법 로봇입니다. 이 개념을 잊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을 추려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법 로봇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입을 다물어라, 시끄럽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죠. 국민이 해고할 테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직자나 공무원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까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청와대 부대변인의 문해력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해력은 문장을 읽고 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찾아내는 것. 단지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선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그러한 능력입니다.
11월 15일 오후 2시 48분에서 오후 3시 30분 이전 이 정도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행원이 있는 비행기 안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안에 있던 누군가가 청와대 트위터에 트윗을 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잡은 것은 2시 48분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고 3시 30분에 서울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트윗한 그 화면을 그것을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귀국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여 포항 지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발생 직후 공군 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알린 것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그리고 포항 지진에 대한 보고를 거기에서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내용을 트윗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트윗을 본 국민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것도 뉴스냐? 외국 갔다 오면서 고작 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날리는 것이 그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런 것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나 지금 놀고 있지 않아요 하는 변명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죠.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순간에 트윗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민에게 힘을 내서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고 하든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국민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힘있게 한마디 했어야 하겠죠.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트윗 캡처 화면을 띄워놓고 청와대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긴급 상황을 알린 트윗에는 13,000번이 리트윗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을 알린 트윗이라고 했는데 알렸다고 했죠. 이 알리는 것, 알림 행정은 이미 각 담당 기관에서 다 끝냈습니다. 재난 조기경보도 나왔고 또 문자도 알렸고 뉴스도 나왔고 알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 끝난 뒤에 다시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어떻든 그 트윗이 시기가 이미 늦어버렸다 하는 것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13,000번 리트윗이죠. 13,000번의 리트윗.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역시 횟수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댓글 중에는 하고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투가 직접 들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라는 아쉬움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 댓글을 소개합니다. 댓글 가운데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끝나는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아쉬움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쉬움이란 무엇입니까? 아쉬움이란 무엇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이번 사안이 지진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진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댓글은 순방 다녀오자마자 하면서 그 물결 무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러면 이런 것이죠. 순방 다녀오자마자 지진이 났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지진이 났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막 돌아왔는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쁜 지진, 나쁜 포항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쉬움을 나타낸 댓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 이 청와대 부대변인은 댓글을 한 건 더 소개합니다. 일복 많은 대통령이다 라는 댓글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일복이 무엇인가 부터 살펴야 하겠죠. 일복도 복이지요.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란 복 받으소서 할 때의 복, 축복이라고 할 때의 복입니다. 이것을 써서 일복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쉽게 발음하는 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복 많은 대통령이다. 그것이 더 알아듣기는 쉽지요. 그러면은 일복이 많은 대통령이다. 이것은 일의 축복을 받은 대통령이다. 일복이 많다. 일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선의로 볼 때 일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결국 지진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진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복을 받았으니까 행복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한마디 글인데 그 글이 의사전달을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러한 두 건의 댓글을 소개하고 자신의 그 감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순방 다녀오자마자 라는 아쉬움, 여기에서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쉽다. 지진이 그래서 발생했다 하는 것이 1번. 2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지진이 났다. 나쁜 지진 하는 것이 2번. 문재인 대통령은 일복이 아주 많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고 이번에 받은 일복은 지진 발생이다 하는 것이 3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지진을 걱정하는 내용은 순방 다녀오자마자만 해당이 될 겁니다. 일복 많은 대통령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지진을 탓하는, 지진을 걱정하는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의 그 순방 다녀오자마자 하는 그것을 풀이한 두 가지, 그것만 지진을 걱정하는, 지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지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부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진 자체를 걱정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막 돌아왔는데 지진이 났다. 이 댓글을 쓴 사람은 지진을 걱정하거나 포항시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지진이 났다.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지진이 났다. 아쉽다. 마음에 안 든다. 한 그 첫 번째, 이것만 지진을 걱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복 많은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 만일 반어법이라면 또 대통령이 고생하게 생겼네 이런 뜻으로 반어법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지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대변인의 풀이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순방 다녀오자마자 하고 아쉬워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서 그대로 눌러 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돌아와서 지진이 난 거야. 이런 뜻으로 가고 말겠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의 재앙을 불러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댓글을 쓴 사람이 그렇게 풀이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대변인은 지진 상황을 걱정한 것으로서 그렇게 국민의 마음을 자신도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꼬여도 너무 많이 꼬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라는 아쉬움들도 있었고요. 이 말을 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둘로 나누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풀이를 할 때 그 뜻이 내가 마음에 드는 뜻, 나중에 결과가 무난한 뜻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그 표현이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뜻 가운데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뜻들은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 파악을 할 때 훨씬 정확한 뜻을 읽어내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말을 기계적으로 일단은 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방 다녀오자마자 라고 하면 그 뒤에
순방 다녀오자마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순방 다녀오자마자가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고 나쁜 요인이 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살려서 해석을 해 주어야만 그 뜻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첫 번째 뜻은 대통령 때문에, 돌아오는 대통령 때문에 지진이 났다 하는 다소 그 미신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한테 치중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걱정하다 보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덮어두고 대통령만 안 됐어 하는 이러한 표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할 때는 그냥 보면 너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째서 저런 풀이가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호불호는 젖혀두고 가능한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자리에다 두고 뜻을 찾아야 한다 하는 당부를 해둡니다. 어떻든 이 청와대 부대변인이 예를 든 것들은 그 뜻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뜻이었고, 또 그것이 지진 상황과도 연결이 되지 않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세 개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두 건의 댓글을 소개했는데 단 하나도 지진 상황을 걱정하는 내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해력이 극도로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앞부분 전반부 정도 되죠.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어법이, 우리 국어를 사용하는 어법,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능력, 또 실제로 그 제목과 프로그램이 그 앞에다가 공개해 놓은 내용과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잘 맞지 않는 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